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주 선생님입니다. 나도 디자이너 1.5차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력의 또 다른 말, 꾸준함과 실천, 보얀 슬랫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얀 슬랫은 당시 수영과 다이빙이 취미였던 네덜란드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스로 여행을 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중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바다의 25% 이상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쓰레기가 모여 만들어진 쓰레기 섬도 있다는 것을요. 바다 생물들도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죽은 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지요. 살을 파고드는 그물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바다에 나가 이 해양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해 오려면 무려 7만 8천 년이나 걸리고 수백억 달러가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더 조사를 하던 중 그는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이용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는 2012년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인이 보는 테드에서 발표했고 100명이 넘는 과학자, 엔지니어, 자원봉사자 등 전 세계인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또 20만 달러를 모금받아 2013년에는 비영리단체인 오션 클린업을 설립합니다. 10년 이내에 태평양의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속도는 7,900배 빠르게, 비용은 33분의 1로 줄였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되팔아 다시 투자하는 등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얀 슬랫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규모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되었던 데에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오는 것에서 바다가 스스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관심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주변을, 크게는 우주와 인류를 위해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